초창기에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익히려는 소위 이제 엄마표 영어, 뭐 저는 운동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무브먼트라고. 이 엄마표 영어에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어 책 읽어주는 그런 방식의 영어 교육을 엄마표 영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영어 선생님 출신에서 처음 시작을 하시거나 엄마가 영어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아이와 대화를 영어로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시거나 혹은 그것을 많이 연습을 하셔서 아이에게 꾸준하게 육성으로 영어의 소리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들려주시면서 쉬우면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영어 그림책이나 노부영 혹은 마더구스 이런 콘텐츠들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았을 것이고, 왜냐면은 영상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말은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뭐 TV는 바보상자다 이런 말씀들도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영어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엄마표 영어 1세대 분들은 당연히 영상은 배제한 상태에서 영어 그림책이라든지 영어 노래를 중심으로 시작하시는 그런 큰 흐름이 있었답니다. 두 번째의 흐름은 영어 영상을 통해서 영어를 익히게 된 그런 기막힌 사례들이 굉장히 또 하나의 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특징이 조금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 경우가 좀 있으셨었고, 유아 때는 이제 우리말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국어인 우리말로 충분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관계를 만드시는 데 노력을 하신다든지, 이제 책류가라는 말을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쓰시기는 하시지만 책을 많이 읽어주시는 그런 이제 bedtime 스토리라든지 책을 가지고 놀게 해주시는 책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시면서 유아 시절을 좀 보냈다가 나중에 이제 영어 영상을 좀 집중적으로 초등 시절 정도에 많이 이제 보여주시면서 영어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표 영어 1세대 분들을 저도 다양하게 예전에 초대를 했었지만 대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과 맥락을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영상으로 접근을 한다.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저도 경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이 뭐 이제 교육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세돌까지 부모와의 아주 탄탄한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정서적인 안정감이 가족의 어떤 문화로서 자리 잡은 집에서는 사실은 그 이후에는 어떤 거를 부모님이 권해주시거나 끌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순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죠. 이게 꼭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인관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어떤 관계의 핵심적인 부분들에서 자존감이 채워지고 뭔가 이제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효능감을 충분히 느낀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크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정서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해서 좀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주고받는 상대방을 공감하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오픈 마인드, 좀 성장형 마인드가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너무 일찍 한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어느 정도 영어로 소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가정에서는 조금 부담감이 덜하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지 못했었잖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하기나 듣기 이쪽에는 굉장히 좀 취약한 세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뭔가 열심을 내고는 싶으나 나의 어떤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부모님의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영어 회화를 배워서 아이한테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나 영어 책을 읽어 주시거나
혹은 영어 영상을 틀어주시는 방법인데요. 저는 너무 어린 시절에는 세돌 전에는 이 영어 영상을 틀어주는 거에는 약간 좀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부모님이 이제 미디어 관리를 철저히 좀 하시고 아이에게 적어도 이렇게 큰 울타리를 쳐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가정 하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아의 엄마표 영어는 참 되게 복잡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 때 시작한 경우에 오히려 좀 순탄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왜 그러느냐면 유아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세상을 탐색하고 알아가는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채워가는데 다양한 책을 읽어주시면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오신 그런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우리말 모국어의 기반이 잘 잡혀 있다거나 어떤 뭐 스토리의 흐름에 대한 스키마, 뭔가 도식 같은 것들이 아이들이 살아오면서 잘 잡혀져 있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그냥 언어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영어 콘텐츠를 대했을 때 유추 능력도 당연히 훨씬 더 높을 것이고 이해하는 폭도 깊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잡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마표 영어다라는 말이 최근에 굉장히 엄마표 학습이라는 말과 오묘하게 좀 섞여져서 학원이나 혹은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그런 교육과 혼동이 되어지셔서 이 모국어 습득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교재로 바로 간다든지 영어 영상이나 책이라는 강력한 영어적인 어떤 사고력이나 언어력을 만들어주는 어떤 기반이 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 큰 중요성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완벽한 학습 위주로 엄마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어적인 유창성에 이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엄마표 영어를 진행을 할 때 해석을 꼭 해주어야 하나 뭐 이런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 사항이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초반에 엄마표 영어에 큰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였을 때부터 엄마표 영어를 하시던 그런 세대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초등에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좀 후자에 가까운 엄마표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기일 때 시작한 경우에는 영어 영상을 같이 들어가는데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영어 노래를 틀어주시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한 뭐 동요 영상 그리고 아이에게 따뜻한 질감의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 정도로는 병행하실 수가 있겠지만 쏟아지는 언어의 플로우를 맛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아기가 어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영어 책으로만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영어 책을 읽어주실 때 굳이 한국말 해석을 해주기보다는 좀 아이가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들이 많고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거나 영어 동요 화면에서 따뜻한 화면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그 말과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유아 때는 굉장히 모국어가 중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노경희 교수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통적인 어떤 언어의 분모 같은 모국어의 언어 고유의 어떤 그 언어력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모국어 사고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로 아이들이 처음 배울 때 그 말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같이 도와주시는 활동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어줄 때에도 한국말을 섞어서 읽어주시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적어도 만 3돌 이후에는 영어 영상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친구들에게는 아무래도 영어 영상의 위해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어 책으로만 읽어주실 때는 그 언어를 받아들이는 기본 뇌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여러 가지 그림이나 따뜻한 환경, 이제 엄마가 직접 말로 소통을 해주실 경우에는 밥을 먹으면서 아이에게 혹은 놀이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그 맥락 속에서까지도 우리말로 해석을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3돌 이후에 영어 영상으로 좀 대체되어서 까이유라든지 좀 따뜻한 그 일상 회화가 넘쳐나는 그런 애니메이션류를 혹은 그런 실사 컨텐츠들을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 영어를 맥락으로 좀 이해하는 그런 어떤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책을 읽을 때는 책에 대한 호기심을 좀 더 키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굳이 이거를 해석을 안 해주신다기보다는 대답을 우리말로도 해주시고 우리말 자극도 같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쏟아지는 언어의 플로우 속에서 그냥 그림만 보거나 맥락만 보아도 이해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해석을 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림만 보거나 상황만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궁금해할 때는 찾아서 알려주시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역시 아이한테 설명할 때 너무 엄마가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시간도 좀 넉넉하게 아이랑 우리말로 여기서는 친구한테 어떤 오해가 생겼는데 이런 오해가 생겨서 얘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대화를 나누는 어떤 거리로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민준이는 언제 이렇게 화가 났더라? 예전에 민준이도 친구가 민준이 거 가져간 줄 알고 엄청 울었던 적 있잖아 이러면서 대화를 좀 나눠주시는 우리말 자극으로 나눠주시는 그런 활동들을 가져가시는 것 정도는 충분히 활용을 해보실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너무 영어랑 우리말을 너무 이원화하기보다는 이것은 저는 이제 모체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이제 영어 환경에만 너무 치중을 하셔서 영어만 하다가 우리말의 근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아이가 조금 어느 정도 영어 영상으로 기본적인 맥락을 쌓아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언어의 플로우를 매일매일 쌓아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우리말로 대화도 나눠주시고 영어 책을 소재로 해서 우리말로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물론 이제 영어 책을 쭉 보아도 이해가 되는 혹은 아이가 아무 말 안 하고 잘 받아들인다 할 때는 그냥 틀어만 주셔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 가지고 또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